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검단 파주 지역에서 줄줄이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았죠. 자, 이렇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검단 파주 지역에서 줄줄이 분양됐죠.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이 4월 18일부터 21일 날 대거 몰려 있어요. 무려 검단과 파주 지역에서만 5,000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이제 청약 경쟁률 커트라인은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모두 업데이트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졌는데 경쟁이 어땠을까요? 가장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4월 19일 날 당첨자 발표를 했었던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같은 경우는요, 파이서 타입이 수도권 기준 당첨선이 56점에서 58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 낮았다는 거죠. 공공분양 일반 공급 커트라인도 비슷합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 지역은 1910만원에서 2192만원까지 나왔어요. 검단인데 검단의 공공분양의 커트라인이 2천만원대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검단 웰카운티 대형 면적 커트라인은요, 만점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전용 99A 타입 같은 경우는요, 기타 지역에서 69점이 최저 당첨 갑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검단에서요, 4인 가족 만점 컷이 나왔어요. 서울 인기 지역 분양도 아니고요. 파주 운정지역도 똑같습니다. 파주 운정 시티 프라디움 A49 블록 같은 경우는요, 전용 84제곱미터가 해당 지역에서는 가점이 59점,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61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세권도 아닌데 당첨 컷이 60점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근에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정비사업장의 분양가가 엄청 올랐죠. 서울도 뭐 10억에 시작했다가 11억에 시작했다가 12억에 시작됐다가 뭐 미분양이 나니 많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분양가를 올리고 있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개편이 되면서 시행사들이 지금 거의 시세와 가까운 수준으로 분양가를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각 지역에 있었던 대기 수요가 전부 다 신도시를 쏠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자들한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국토부 장관이 전체 322개 동의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서 공급되는 주택은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감정평가를 기반한 토지비를 책정해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게 핵심인데, 이게 지금 차기 정부에서 개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예전부터 분양가 현실화 가능성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분양가를 높게 해줘야 너도 나도 재건축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너도 나도 재건축에 나서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은 하락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통제하면 안 된다는 이론이죠. 여론 역시 둔촌중호 사태를요, 분양가 상한제의 결과물로 기사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자, 이 둔촌중호뿐만 아니라 많은 정비사업장이 분양가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거 풀어줘야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로 기사들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세의 60% 내외에 측정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아마 이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아마 분양가 제도 개편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하죠. 그만큼 가점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세 60% 전후에서 공급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당첨 것이 4인 가족 만점 수준 아니면 그 이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 주변 시세인데 12억에 공급되면 서울에 그 많은 무주택자들이 전부 다 달려들겠죠. 이 정도 커트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분양가를 올려줘요. 시세의 70%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는 좀 줄어들겠죠. 당첨것이 60점에서 65점 전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려줘요. 시세 80% 전후까지. 그러면 진짜 부담스러운 수준 되거든요. 당첨것이 50점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약자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현재 시세 대비 높아진 분양가를 예상하고요, 청약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세의 80%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서울의 청약을 기다리면 된다 싶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빨리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달 이내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먼저 아마 개편할 것이 이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늦으면 분양 지연과 연결될 것이란 것을 차기 정부도 알고 있어요. 왜? 정비사업장들이 전부 다 미루고 이거 결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이 나오면 한꺼번에 분양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높게 올려준다면 자금 여력이 낮은 분들은 서울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요. 한 둔촌주공 한 8억에서 9억 정도에 분양될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14억, 15억에 분양을 한다네? 그럼 이거 기다리던 사람, 자금 여력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빨리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요, 사전 청약으로 A급 택지에서 공급이 쏟아지게 됩니다. 올해 6만호, 내년에도 6만호 정도가 나와요. 올해는 이제 공공사전 청약으로 3기 신도시에서 좀 나오고요, 2기 신도시 민간 사전 청약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민간 사전 청약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검단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지금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니까 솔직히 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60점대 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지역에 쉽게 당첨되는 방법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로 공급이 많은 지역에 살고 계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번 검단 지역에서도요, 해당 지역 장점은 뚜렷이 존재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99 B타입이요, 해당 지역 커트라인은 49점인데 기타 지역은 63점이 나왔어요. 무려 14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인천에 거주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경우는요, 해당 지역 거주자가 더욱 유리해요. 왜냐면은 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의 공급 기준을 보면은요, 서울과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50% 그 지역 거주자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서울이나 인천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공급될 경우는 해당 시군 거주자한테 30% 우선 공급되거든요. 그 시군 거주자가 수도권 전체에 비하면 훨씬 적다 보니까 당연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전청약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요, 지금 국토부에서요, 해당 지역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이점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사가 있을 것 같은 우려 때문이죠.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기회예요. 자, 올해 전세로 거주하시는 많은 세입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전세금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걱정 깊으시죠?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만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걱정이 더욱더 클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기회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그동안 청약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면 그리 공급이 많은 지역에 이사를 가시라는 거죠. 저희가 하남이나 남양주나 과천을 많이 추천드렸어요. 자, 지금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좀 이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 미취학 상태면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이사 한 번 했을 때 장점은요, 아마 올해나 내년에 크게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때는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 주택 매수 계획도 한번 같이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양도세 중과 부분이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초고가보다는 고가, 중저가에서 더 많이 기회가 오죠. 이런 악재가 몰렸을 때 매수 기회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회 잡을 때요, 좀 필요한 게 있어요. 현금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교과서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왜? 부동산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